예,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15일입니다. 예, 부동산계의 갈릴레오. 예, 아직은 인정을 못 받고 있지만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만 항상 앞서서 주장하고 있는 정한영입니다. 15년 전에 썼던 제 책을 비롯해서 최근에 낸 책을 보면 그죠?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15년 전 책을 이야기를 하냐면 15년 전에 과연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지, 그리고 15년이 흐른 다음에 지금 그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는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뭐 그 책까지 찾아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것은 아닐 테고, 읽어보신 분들은 뭐 기억하실 거예요. 아직도 이제 저를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니까. 오늘은 일단 아파트 값이 왜 안 떨어지는지, 우리가 거품이라고 뭐라고 막 우겨도 아파트 값은 안 떨어집니다.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국가에 대한 실망,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을 때 아파트값이 떨어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계속 이렇게 유지되고 발전하고 있는 이상 집값은 안 떨어져요. 그것은 어느 국가든 같은 현상이었고 어느 역사든 반복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저거 떨어져야 된다. 폭락하는 게 정상이다. 뭐 대한민국이 미쳤다. 뭐 이런 거품을 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고 최근에도 그랬고 그렇죠? 계속 꾸준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외치다가 이제 좀 어그로 좀 끌다가 잘 안 먹히면 이제 사라지셨다가 또 다른 분이 또 나오고 다른 분이 또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부동산에 대해서 소위 좆도 모른다. 뭘 본인이 뭐 경제학자고 막 부동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부동산은 저도 초기엔 그랬어요. 맨 처음에. 20년 전엔 저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서울 집값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부터 해가지고. 하지만 부동산에 대해서 오래 경험하고 알고 이제 지내오면 결국은 왜 부동산이 떨어질 수 없는가? 예,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안다고 생각들을 하죠. 예, 정한영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고 아마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없죠. 교과서에도 없고 언급도 안 하고 있으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제 이야기가 하나의 사실로 진실로 이제 인식이 될 겁니다. 뭐 15년 전에도 그랬고요. 그때 이야기한 것들 중에 지금 우리가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내용들 중에 그 당시에는 아무도 언급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죠. 자, 제가 강조하지만 부동산은 어디에 그 가격이 조를 해요. 뭐 시장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다들 개소리들 하는데 아닙니다. 부동산은 부동산은 그 가치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나요? 국가입니다, 국가. 그 국가가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 에 의해서 가장 기초적인 가격 형성이 그러니까 가치가 인정되고 부여되고 거래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가서 뭐 집값이고 뭐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도 안 되죠, 거기는. 왜 안 돼요?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다음. 대한민국에 대한 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몇 년을 살았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니까 50년 넘게 대한민국은 꾸준히 상승을 했습니다. 신뢰도도 상승했고요. 국가에 대한 권위 자체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50 몇 년 동안 대한민국의 집값은 계속 오른 것이고 이게 미친 짓이 아니라 정상적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부동산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이냐? 계속 올라가죠. 평균적으로는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 것만 안 오른다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 내 것만 안 오르고 내가 투자한 것만 안 오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오른다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좀 디테일하니까 추후에 또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그 노량진 8구역 아크로 리버 스카이 참 이름 개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같이 이 영어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참 기분 나쁜 이름이에요. 그냥 노량진 8구역에 뭐 무슨 예를 들어서 장미 아파트, 무슨 뭐 백꽃 뭐 아파트,
우리 좋은 말 많잖아요, 한국말 중에. 대전 둔산에 오시면 이름들이 다 그런 이름이죠. 국화, 목련, 한가람, 또 크로바, 뭐가 있죠? 예, 저기 둥지. 참 이렇게 순수한, 예, 그 당시만 해도 93년도였죠. 그 우리 한글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유행이 아파트 이름을 한글로, 예, 예쁜 한글로 짓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다시금, 예, 이런 그 이상한 외국말로 쓰는, 예, 아파트 이름에서 이제 한글로 쓰는, 예, 아파트가 다시 출현할 거라고 저는 뭐 봅니다. 예, 유행은 돌고 도는 거니까. 근데 어찌 됐든, 예, 노량진 팔고요. 아크로 리버 스카이, 예, 34평 뭐 초투 5억. 예. 이게 초투가 초기 투자금인가 보죠. 초기 투자금 5억. 예, 초투 5억. 그러니까 5억은 있으면 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냥 받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그런데 제가 요거를 그 여러분들이 왜 이 가격이 형성되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28억? 예. 자, 아크로 리버스카이 전용 84m지고 분양가가 28억이랍니다. 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떻게 분양가가 올랐어요? 예, 이재명 정부 들어섰는데 왜 분양가 자꾸 오를까? 예, 계속 오릅니다. 분양가는. 예, 분양가가 오르지 않으면, 예,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항상. 다음 또 이걸로 가면 또 뭐 한없이 또 이야기해야 될 게 많은데. 예. 자, 제가 이제 그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예, 물어봤는데 뭐 이게 뭐 100% 얘가 하도 거짓말을 잘해가지고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죠? 전체 987세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쪽 지역에 이제 분양을 해서 5월 26일인데,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조합원 물량이 54.6%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예, 공공임대. 그러니까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공급하세요라고, 그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줄게요. 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울시가 매입해서 세를 놓는 임대주택이 있죠. 그게 이제 17.4%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 이 순수하게 일반 청약해서 분양될 수 있는 면적은, 아니 그 세대 수는 얼마 안 돼요. 한 그 그죠? 어디 갔어? 아씨, 갑자기 안 들어온다. 에. 그러니까 임대주택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 빼고, 그죠? 일반 분양 세대 수는 얼마예요? 28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30%가 채 안 되는 겁니다. 30%가 채 안 되는데 여기서 이제 특별 공급이 있죠. 예. 일반 분양 중에서도 특별 공급이 있고 일반 공급이 있고 이게 또 나눠져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한 150세대 정도, 한 15% 정도. 그러니까 900세대 정도, 약 1000세대 정도 분양하는 데 있어서 한 200세대도 사실은 일반 분양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한 15% 정도만 일반 분양을 하는 건데,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주식이 뭐 10만 주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유통되는 거는 5%도 안 되죠. 10만 주에 5%면 뭐 몇 주예요? 한 500주 되나? 예. 그죠? 예, 10만 주에 10%면은 1000주니까. 아니야. 만 주니까 5천 주구나, 5천 주. 예, 5천 주 정도가 거래되는 전체 물량의 실질적으로 5%도 안 되는 주식이 사고 팔고 하는 가격으로 나머지 90%, 95%에 해당되는 그 기업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죠? 만약에 이 전체 물량이 대표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카카오가 그 김범수 님원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주식을 시장에 내놓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예, 주가가 폭락하죠. 그거 받아들일 사람이 없죠. 이 시장에서 못 받아들이니까 주가가 폭락하잖아요. 예.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제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 형성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 1000세대를 분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같이 1000세대를 우리가 공공택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을 하게 되면 순수하게 수요가 1000세대가 들어와야만이 다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70%에서 60% 정도는 팔려야지 수지타산이 맞잖아요. 건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그게 안 되면 이제 실패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에요? 다 조합원들이 떠안는 겁니다.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건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계산기를 어떻게 두드리는 거냐면요. 조합원 세대가 분담금을 내죠. 이 사람들이. 시잖아요. 이 사람들은 잡은 물고기란 말이에요. 무조건 분양을 받게 되어 있어요. 조합원들은.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면 나머지가 분양이 안 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공사대금이 밀렸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리스크가 생기고 아니면 어 생각지 않았던 추가 비용이 공사비가 나오게 되면 다 조합원들이 알아서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죠.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미 건설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라는 것은 조합원들 상대로 해서 기본 원가와 모든 비용들을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일반 분양 안 돼도 상관없는 거예요. 예, 285세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더군다나 더 고마운 게 뭐냐면 서울시가 공공을 이유로 공공임대주택 늘리라고 하니까 그래 우리 공공임대주택 늘려줄게 라고 하면서 자 조합원들 상대로 해서 이제 물건을 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임대 우리가 이제 조합원들이 987세대를 건축하면 여기서 공공임대 부분 172세대를 서울시가 사주는 거죠. 말로는 일반 토지 가격의 뭐 80% 정도 좀 더 싸게 공공이니까 우리가 비싸게 살 수 있냐 싸게 사야지라는 이유로 예, 매입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게 순수하게 조합원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시에다가 그냥 저렴하게 공공임대를 위해서 저렴하게 주는 거라면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말로는 서울시가 싸게 사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받을 거 다 받는 겁니다. 조합원 측 입장에서 봤을 때는 땅값에 대한 부분도 받는 거고 건설비도 받는 거고 물론 일반 그 분양가와 비교했을 때는 싸게 포장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사는 조합원들에 대한 부담하고 서울시가 부담해주는 비용만 가지고 사실은 이 아파트는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여기서. 그러면 일반 분양이 되든 안 되든 어차피 건설회사나 조합원들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본은 다 뺀 거죠. 일반 분양은 잘 되면 보너스죠. 네? 보너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산정을 할 때 무조건 가격을 올려야 됩니다. 가격을 올리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무슨 효과가 있어요? 가격을 올리면 일단 조합원들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가장 큽니다. 조합원들이 내가 여기 그 오래된 아파트에 살다가 어떻게 돼요? 새 아파트에 들어가게 되면 분담금이라든지 뭐 그동안에 전세에 나가서 살았던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들을 이제 그 생기게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해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격을 높게 잡는 겁니다. 가격을 높게 잡아서 대출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야만이 조합원들이 참여가 가능하잖아요. 안 그러면 조합원들이 이걸 재건축하겠어요? 내가 현금으로 부담해야 된다면? 그러니까 당신 집이 원래는 자 10억이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28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신 집이 28억짜리니까 20억 대출해 줄게요. 그죠? 내 집이 10억이었을 때는 10억 다 대출해 준다고 해봐야 10억인데 재개발해 가지고 내 집이 28억이 됐어요라고 소비자가를 확 올려놓고 예, 은행에서 자, 그 당신 집이 28억이나 되니까 우리가 20억을 대출해 줄게요.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죠. 비트코인도 거래되면서 자기네들끼리 가격을 계속 올려놓고 야 비트코인이 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이만한 재산이야. 우리는 이만큼 부자야라는 이상한 논리로 그 가치를 만들어내죠. 예. 이게 아유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재건축 재개발을 봤을 때 일반 분양을 높게 잡는 이유는 그래야 조합원들이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예. 또 그래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아니 집값이 28억이나 되는데 뭐 한 20억 대출 받는 게 뭐가 잘못됐어? 예. 이렇게 만드는 쇼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분양가는 무조건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그 이거는 조합원들을 위한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런데 이제 지금 원체 아파트 분양이 안 되니까 그 목적이 뭐냐면 가격을 높게 자꾸 분양가를 올리는 이유가 조합원들한테 삥을 많이 뜯기 위한 수단 방법인 거죠. 그리고 서울시가 또 일정 부분 사주잖아요. 사주는데 공공임대주택이니까 뭐 강제로 내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로는
서울시에 그러니까 SH공사에 싸게 넘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격을 올려서 넘기는 거죠. 예. 소비자가를 높게 잡는 거죠. 이런 경우를 제가 어렸을 때 언제 봤냐면 '아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제가 본 게 그 대전에 계룡대가 있죠, 계룡대. 그 군인들 있는 육군본부가 있는 인제 집사람이 뭐 그쪽에 근무를 했으니까 인근 식당을 갔는데 오리 무슨 고기인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 어떻게 왜 뭐 이렇게 비싼 거 먹으려고?" 그랬더니 쿠폰이 있대요, 쿠폰이. 할인권이 쿠폰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뉴가 10만 원인데 그 쿠폰을 내면 5만 원인 거야. "어 그래? 그러면 비싼 거 한번 먹어 보자." 알고 봤더니 그 동네는 그러니까 그런 식당들은 메뉴가 다 비싸요. 굉장히 비싸. 그래 놓고 군인들한테 쿠폰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 우리 구두 티켓이 그랬잖아요. 구두 할인권이. 그죠? 예. 구두 할인권 없이 구두 사러 가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것처럼 예 가격을 높게 책정해 놓고 예 싸게 쿠폰을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군인들이 자기 상관을 접대할 때 우리 어차피 한 끼 밥 먹는 양은 똑같으니까 비싼 걸 대접해야지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비싼 걸 대접하기 위해서 비싼 걸 대접하는 척하기 위해서 예 그런 식당을 가는 거죠. 그러면 상관이 봤을 때는 '어우 씨 오늘 음식값이 한 2 0만 원 나왔네. 이 친구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급 식당에 와서 돈을 많이 썼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50% 할인 쿠폰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인 쿠폰 없이 그 식당에 와서는 못 먹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다 할인 쿠폰만 들고 오는 거죠. 심지어는 식당 앞에서 할인권을 주는 거죠. 예. 혹시 할인권을 안 가지고 온 사람을 위해서 바로 앞에서 주는 예 그런 가격 거품을 유도시키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뭐 백화점에 있는 우리 옷 같은 게 그렇잖아요. 예. 백화점에 들어오자마자 할인 판매하잖아요. 50% 할인 판매, 뭐 70% 할인 판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깐 이게 지금 마치 당연한 것처럼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지금 아파트 거래가 왜 문제인 거냐면 가격을 자꾸 부풀려요. 예. 부풀려야만이 좋아하니까 사람들이. 예. 기존의 소유자들이 좋아하니까. 예 부풀려 놓고 뒤에 옵션을 많이 주는 거죠. 예. 할인 혜택을 많이 주는 거죠. 특히 인제 가장 큰 할인 혜택이 뭐예요? 무이자. 그죠? 우리 제품 살 때 무이자 할부하잖아요. 무이자 할부하면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전자제품을 10개월 무이자 할부해요. 그러면 아이 뭐하러 내가 현금 주고 50만 원을 주고 사. 무이자로 내가 5만 원씩 10개월 내면 되지. 근데 현금가는 얼마예요? 35만 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사는 마케팅 방법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서울에서 아파트를 지금 소유하고 있고 처분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가격에 대한 이런 허상을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팔립니다, 전혀. 전혀 안 팔리고. 또 이렇게 헛소문하는 거 가지고 매불쇼 같은 데서 아니 무슨 뭐 보따만한 집이 무슨 노량진에 있는 아파트가 28억 이나 하냐 막 하고 또 개거품을 물죠. 서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서로. 예.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막 이 거품이 심하다, 투기가 심하다 막 이렇게 해서 예시를 드는 아파트들은 다 허위 매물이 아니고 가격 거품이 있는 매물인 거죠. 물건인 거죠. 일부러 비싸게 하고 일부러 비싸게 제시하고. 예. 그래야만이 금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이야기가 잘 정리가 됐나 모르겠네요. 진짜 참 요거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어려운 부분인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조합원들 재개발 재건축에서 아파트값을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는 이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임대사업의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그죠? 라든지 LH가 의무적으로 근데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이 서울시에서 일어나니까 SH가 매입해 주는 비용을 많이 받기 위해서 기본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8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SH에다가 매입을 시켜도 남는 장사가 되죠. 그죠? 예. 만약에 임대주택이니까 우리가 건축 원가만 주고 살게 뭐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예 임대주택을 마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합원들이 손해 보고 서울시에 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상은 서울시가 조합원들을 위해서 매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냥. 예. 돈 더 주고 매입해 주는 거예요.
조합원들이 이렇게 금액 크게 저기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어차피 자기 땅에다가 그냥 건축비만 더 추가해서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안 팔릴 것을 서울시가 공공임대 한다고 좋은 일 한답시고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결국은 이거에 대한 수익금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땅 주인들한테 가는 거죠. 말로는 공공임대를 하기 위해서 없는 서민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돈은 누구한테 가요? 땅 주인한테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분양가를 높게 잡아야 대출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분양이 잘 안 되는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자기네들이 셀프로 가격을 많이 올려서 대출을 많이 받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래서 만약에 부도가 나더라도, 망하더라도, 그죠? 손해보는 게 없죠. 예. 그렇잖아요. 내가 10억 투자했는데 대출이 20억 나와. 그리고 현재 가격은 28억이래. 그러면 내가 대출 20억 받아서 다 쓰고 그냥 망하면 되지. 그냥 손 털으면 되지. 예? 그죠? 어. 이잖아요.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재개발하면서 20억이 됐어요. 아니 28억이 됐어. 그러니까 집값이 올랐다고 대출을 20억을 해주는 거야. 예. 그럼 땡큐죠. 예. 서울시 아파트 값은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거의 다. 예. 다 뭐 누가 벌어서 뭐 비싸게 사고 벌어서 건설회사들이 뭐 큰 이익금을 남기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마치 우리 비트코인 가격 올리듯이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올린 겁니다. 예. 아이고 그냥 헛소리했네. 씨 이거 잘 설명하려고 그랬었는데 잘 안 되네. 한번 봅시다. 미분양 되는지 안 되는지. 크로 리버스카이 26일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